안녕하세요. 일본 생활 6년차 직장인 나쿤입니다. 예전부터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해외에서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우선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나마 가장 자세히 알고 있는 일본의 서비스업의 직급별 연봉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연봉만큼 혹은 연봉 다음으로 중요한 게 캐리어 플랜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서비스업에서도 퇴사 이유 중에서 상당히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캐리어 플랜입니다. 좀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지금 이 일을 해서 앞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회사에서 이 업무를 통해서 어떤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고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충동적으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를 상당히 자주 보곤 합니다. 사실 회사에서의 본인의 경쟁력을 증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인간성같이 수취하기 힘든 능력이 요구받는 직종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업종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서비스업에서는 연차가 쌓이더라도 직급이 오르지 않으면 월급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직급별로 맡고 있는 책임이 확실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매일 반복되는 노동에 지쳐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서비스업에 대한 인식은 단순 노동이고 힘든 육체 노동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업에서도 본인의 캐리어 플랜을 확실히 세우고 차근차근 전문성과 연봉을 높여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서비스업 회사의 기본적인 캐리어 플랜, 해당 직급의 업무, 평균 연봉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해볼까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영상의 참고사항입니다. 먼저 오늘 소개하는 내용들은 일본의 서비스업 회사, 그 중에서도 요식업 체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업이라면 대부분 비슷한 구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연봉은 어디까지나 제가 직접 보거나 혹은 직접 만났던 사람들에게 들은 액수입니다. 서비스업이라고 합쳐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브랜드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오차는 크게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은 연봉제인 경우가 많아서 보너스가 연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봉을 12로 나눈 값을 한 달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특별수당, 성과급, 복지 등은 전부 제외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몸담고 있는 업종인 만큼 최대한 꾸밈 없이 전달해 볼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업 회사의 현장직으로 입사하면 당연히 일반 사원, 점포 사원부터 시작합니다. 중도 사원 채용으로 들어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긴 하지만 종합직으로 입사한 신졸 사원이 점포로 배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예요. 점포 사원은 말 그대로 가장 기본적인 점포 관리를 담당하는 사원들입니다. 다른 말로 세컨드 사원 혹은 평사원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연령대가 정말 다양합니다. 일본 내 기준으로 적게는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18세 사원부터 가장 많게는 63세 중도 사원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중도 사원 채용 공고에 점장 후보 모집이라고 적혀 있으면 전부 일반 사원의 모집 공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사원이 결국엔 다 관리직 후보이긴 하니까요. 특별한 경력이나 자격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지원을 합니다. 진입 문턱이 낮다는 말이고요. 그만큼 퇴사율도 높습니다. 브랜드별로 형태는 다양하겠지만 일반 점포 사원은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보통 음식점의 업무는 몇 가지 포지션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접객, 조리, 사무작업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겠죠. 사원은 당연히 모든 포지션의 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게 되는 사원이 별로 없어요. 어떤 사원은 접객밖에 못하고 또 어떤 사원은 조리밖에 못하는 그런 상황, 점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베테랑 알바생들한테 바보 취급당하기 딱 좋은 상황이라서 여기서 마음이 꺾여버린 신입사원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아직 기본 업무를 완벽하게 할 수 없는 신입사원은 쉽게 말해서 갓 임관한 소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식업 프랜차이즈의 경우 점포사원의 연봉은 보통 300에서 350만엔 사이입니다. 그런데 연차가 쌓이더라도 연봉이 거의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관리 업무가 하기 싫어서 부점장 혹은 점장 자리를 거절하고 계속 일반 사원에 남는 사람들도 많이 봤는데요. 이런 경우에 월급은 어쩔 수 없이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에 묶여있다는 것 외에는 프리터와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혹은 아예 계약사원으로 변경하고 연봉이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비스업 경력이 얼마가 됐든 평사원으로 남는 이상 월급을 올리긴 힘듭니다. 본인이 소속된 점포의 실적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실적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연봉 협상 때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소속 점포의 점장의 역량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만약 일본에서 서비스업에 도전하실 생각이라면 정말 빠르게 일반 사원에서 벗어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점장입니다. 저 같은 사람인데요. 매니저라고 하는 것도 있고 치프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있을 텐데 일본에서는 점장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곤 합니다. 점장의 연령대도 정말 다양한데요. 제가 본배속을 받았을 때 점장이었던 사람이 이 회사에서 역대 최연소 점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일본 나이로 21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많게는 40대, 50대 점장님도 많이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사원을 1년 이상 경험하면 누구든 점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 보통 점장이 되면 직위급이라는 특별수당이 지급되니까 한 번에 연봉이 꽤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동시에 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맨날 가게에서 일만 하고 집에도 못 가고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점장님들도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리직이 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점장이 되는 것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 의미로 박살이 난 점포에서 내가 점장하겠다고 손들면 돼요. 그런데 되는 건 쉬운데 3개월 이상 버티기도 힘들 수도 있어요. 일단 내가 맡고 있는 점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블랙 기업의 그 요소 모든 것이 나를 덮치게 됩니다. 우울증 걸리고 멘탈 깨져서 그만두는 점장님들 정말 많이 계세요. 가끔 가다가 갓 입사한 신입사원을 바로 점장으로 앉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 회사는 그 신입사원의 능력을 믿고 점장을 시킨 게 아니고요. 일단 이 점포를 유지는 해야 하는데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까 당장 누구라도 관리자에 앉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나 시킨 겁니다. 체인점이 아주 많은 기업에서는 한 점포에서 무조건 매상을 내야 하는 게 아니라서 그 지역에 이 브랜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경우도 있어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장이 되는 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도전을 좋아하신다면 나름대로 즐거운 경험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해당 브랜드에서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 다른 점장과 에리어 매니저와 함께 일하면서 천천히 준비하고 공부해 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점장의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소개했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해 볼게요. 점장도 기본적으로는 일반 사원이 하는 업무를 같이 합니다. 근데 점장이 되면 은근히 사무작업이 많아집니다. 이것도 브랜드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지금 현장 5, 사무작업 5 정도의 비율인 것 같아요. 거래처와의 연락이나 본사와의 회의도 많아지고 그만큼 담당하는 업무가 부쩍 많아지고 또 복잡해집니다. 그만큼 배울 것도 많아요. 점장의 연봉은 350에서 450만 원 사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점장부터는 연차에 따라서 그리고 맡고 있는 업무, 점포수에 따라서 500만 원 이상이나 그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에리어 매니저입니다. 멀티 유닛 매니저, 통합 점장, 블록 매니저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많은 점포를 운영 중인 브랜드라면 거의 반드시 있는 직책입니다. 당연히 점장을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적어도 입사 5년차 이상의 사원들이 많습니다. 좀 외진 곳의 점포를 맡고 있는 점장이 에리어 매니저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오키나와라는 좀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에리어 매니저의 업무도 일부 겸임하고 있습니다. 에리어 매니저는 보통 3개 이상의 점포를 한 번에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한 점포에 소속되어 있다기보다는요, 이곳저곳 이동하면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현장에도 물론 들어가지만 사무 업무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건 좀 웃기는 얘기인데요. 에리어 매니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점장들의 멘탈 관리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기 면담을 진행하는 곳이 많고 면담과 동시에 에리어 목표 설정 등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점장 연수도 담당합니다. 에리어 매니저는 당연히 점장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직책인데요. 제가 평사원 시절부터 가장 많이 싸웠던 상사들이 이 에리어 매니저들이었습니다. 일단 점포에 시찰하러 오는 매니저가 유니폼을 안 가져오면 저는 그게 그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현장 들어갈 준비도 없이 점포에 와? 이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가장 땡땡이 치기 쉬운 직책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담당하는 A, B, C 점포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출근하는 날인데 A에도 안 왔고 B에도 안 왔고 C에도 안 왔고 본사에도 없대요. 그 누구도 얘가 어디서 뭘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성격 불같은 사원들 만나면 상사고 뭐고 진짜로 작살이 납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장직의 장점 중에 하나가요, 철저한 실력주의라는 점입니다. 누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숨길 수가 없어요. 직급이 높다, 나이가 많다, 그런 건 정말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점장하고 에리어 매니저의 관계가 좋은 에리어는 확실히 실적도 좋더라고요. 에리어 매니저의 연봉은 500에서 550만 원 사이입니다. 그런데 다수의 점포를 동시에 직접 관리하는 통괄 점장의 경우 6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룹 리더 혹은 총괄 리더입니다. 보통 관동이나 관서 같은 식으로 그룹을 크게 나눠서 그 전체를 관리하는 직책이고 그 밑으로 10명 이상의 에리어 매니저를 두고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들어가기도 하지만
당연히 점포물 위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연수나 시찰 목적입니다. 주로 신점포가 오픈했을 때 만날 수 있었어요. 점포의 디스플레이부터 거래처, 부동산 계약 등 전반에 걸쳐서 관여합니다. 저도 예전에 같이 사무실에서 업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근무 시간 동안 그분 앞으로 온 메일이 한 100통 정도 오더라고요. 뭐 판촉 행사에 대한 예산안, 원가율 계산 등의 정말 사소한 것부터 기업 콜라보 같은 타부서 업무까지 다 보고가 올라와요. 그래서 대부분 사무실에 있지만 전부 점장이나 에리어 매니저를 적어도 10년 이상을 경험한 사람들이라서 점포 업무도 굉장히 잘합니다. 제가 같이 일했던 분은 미국 점포를 7년 동안 담당했던 분이었는데 영어도 굉장히 잘하셨어요. 같이 일하면 배울 것도 많고 정말 좋았는데 이 사람들은 국내 출장이나 해외 출장을 워낙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라 집에 언제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그룹 리더부터는 거의 토리시마리아쿠가 많아서 연봉도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확인했던 게 약 700만원 정도였는데 그룹 내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브랜드의 그룹 리더 연봉이 그 정도였으니까 아마 메인 브랜드의 그룹 리더의 연봉은 더 높을 거라고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점포를 책임지고 상담력까지 맡아야 되는 직책이니까 연봉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룹 리더의 위로 영업본부장 등의 직책이 있기도 한데요. 업무 내용이 그룹 리더와 많이 겹쳐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봉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소개한 일반 사원, 점장, 에리어 매니저, 그룹 리더 외에도 그 중간에 총무팀, 위생관리팀, 구매팀, 홍보부서 등 타 부서로 이동해서 다른 캐리어 코스를 타기도 합니다. 저도 몇 가지 길이 있었는데요. 해외 지사 이동 제의가 한 번 있었고 외국인 사원의 연수팀 제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점장이나 에리어 매니저 단계에서 자기 가게를 가지고 싶어서 독립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그리고 역량에 따라서 생각보다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는 서비스업에서 일을 할 생각이 있는 분들에게 최대한 빨리 점장이 돼야 한다고 조언을 드리곤 합니다. 조금 냉정하게 말을 하자면 일반 점포 사원의 경력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서비스업 경력을 무시하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도 만약 일본에서 서비스업 회사에서 일을 하실 예정이라면 정말 최대한 빠르게 점장이 돼서 3년 정도의 경력을 쌓으시길 추천합니다. 장사에 뜻이 없더라도 해볼 만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점장이 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솔직히 정말 더럽게 힘들어요. 처음에만요. 어차피 시간은 똑같이 흐르고요. 더 고생한 사람이 더 빨리 익숙해지고 더 빨리 다음이 보입니다. 한번 겪고 나면 그 다음에 할 일들이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지만 아무래도 몸을 써서 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얕잡아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그런 대우를 받는 경우는 당연히 있었죠. 현장직을 하고 있으면요. 그런 마음고생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단순 노동자의 한계라는 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말 듣는 게 싫으면 화를 내야 하고 복수를 해야겠죠. 그런데 언제나 최고의 복수는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힘들게 일하고 적게 벌지만 마음이 풍족하다? 이런 자기 만족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나 스스로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하는 겁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아주 낮은 문턱의 서비스 업계지만 여기서도 충분히 기회를 잡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점장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저는 지금 제가 한 일 자체에는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